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격적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흥행 요소를 장착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인재 전 의원을 필승카드라며 공천을 했죠. 점점 흥미로워지는 지방선거 판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한겨레의 안철수 마크 우먼 우리 송경아 기자 지금 출마 현장 다녀왔죠? 네.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어제 서울 태평로의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했는데요. 뭐 유승민, 박주선 이런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 이제 당원들이나 서울시 이제 뭐 구의원이나 구의회에 출마할 여러 후보들도 민트색 옷을 상징하는 당을 상징하는 민트색 아이템들을 장착해서 안철수를 연호를 했었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철수 대표가 워낙 그동안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좀 연설이나 이런 거에선 초반보다 많이 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좀 나아졌어요? 네, 그렇게 뭐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출마 선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뭐 괜찮았어요? 네, 초반에 좀 비가 와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 양쪽에 다 장소를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다행히 시작할 때쯤에는 좀 날씨가 개서 야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연설문, 뭐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출마 선언의 전문가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특별한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일단 어제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이 IT 벤처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워서 서울시를 기존과 달리 혁신하겠다 이런 부분을 앞세운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거의 후반부에 나왔는데 자신을 야권의 대표 주자다라고 밝히면서 표를 한 곳에 모아줘야 힘이 생긴다.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신에게로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일단 이분이 굉장히 좀 행복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출마 선언할 때 또 당선 통보를 받을 때 가장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이 다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고요. IT 벤처 사업가 출신 정치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참 이분이 IT 벤처 사업가 출신이었지라고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은 정치한 지 오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뭐 기사를 좀 쓰느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2011년에 안철수 현상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랬다가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첫 번째 철수.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대선에 나오려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했죠. 그게 이제 이른바 두 번째 철수.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재보궐선거를 거쳐서. 그리고 2014년에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려다가 또 포기하고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하고 합쳤죠. 그건 이제 이른바 세 번째 철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철수만 계속했는데 2015년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내 비주류로서 이제 아주 강하게 부딪히죠. 그렇게 하다가 2015년 12월에 탈당을 하고 당을 하나 만들죠. 국민의당.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38석 차지했지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3등으로 떨어지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다시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 바로 돌아왔죠. 복귀했고 또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하고 손잡고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쳤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떨어져 나갔죠. 이 불과 한 6, 7년 동안의 일인데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적인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곡절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제 이 사이에 2011년에 좀 참신하고 착한 이미지 안철수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2018년 안철수는 창당, 뭐 탈당, 출마, 낙선, 당선 뭐 이런 걸 다 산전수전 다 겪은 네. 아주 그 노련한 구태의연한 정치인 이미지가 오히려 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11년에 특히 그 젊은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2016년 총선에는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층의 지지를 좀 받는지 모르겠어요. 손경화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출마 선언식 현장에서만 봐도 이게 뭐 제 또래랄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긴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청년에게 마이크를 줘서 좀 이미지를 좀 그쪽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 5060 세대 쪽 그 보수층에서 안철수를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일부러 연출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젊은 층의 인기는 지금 다 까먹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호남 2016년에 그렇게 지지를 해줬던 호남 민심도 좀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호남 지역에서 거의 자유한국당 수준의 지지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어제 그 민주평화당 대변인이죠. 최경환 의원이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난 총선 대선 같이 치른 사람인데 너무 막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뼈가 아플 정도로 강하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대선 패배 후에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주위의 공고가 있었는데 다 뿌리치고 당권을 장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국민의당을 수구 세력과 합치는 야합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민주 지도자로서의 이제 자질을 의심받게 됐다면서 이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민주평화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평을 냈겠습니다만 또 상당 부분 호남 민심의 어떤 싸늘함 같은 거를 좀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시장 선거라는 어찌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안철수 위원장,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금 목표는 뭘까요? 서울시장. 일단은 뭐 당선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이 정도는 내부적인 어떤 목표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지금 당 지지율이 미미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승민 대표와는 다르게 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혹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명분은 가지고 자기를 희생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향후 대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분석이 있는 것 같고요. 목표는 일단은 뭐 당선인데 당선이 워낙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강세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저번 대선 때 안철수가 서울에서 얻었던 20% 초중반대는 넘어선다면 좀 다음 대선의 교두보로서 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내부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제 최저임금이나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좀 보수층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내비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워낙 그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가 자신보다는 약체이기 때문에 결국 중도 보수층이 자기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은 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역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꼭 당선되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출마했을 리는 없고요. 당이 어려우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일단 본인이 지금부터 6월 13일까지 엄청나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정치인한테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한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이 올해 이제 6월 13일까지 굉장히 행복하고 바쁘게 살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당장 그 민주당 쪽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약간 그쪽에서는 뭐 이길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하고 특히 박원순 현 시장은 아주 뭐 크게 신경 안 쓸 정도로 안철수 위원장을 약간 낮게 보는 것 같고요. 양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게 뭐 그걸 그냥 일종의 그 수사에 불과하지 그걸 유권자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서울시장 자리를 누가 누구한테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나한테 양보해라. 이게 물건도 아니죠. 사실 그 양보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별로 유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등등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고요. 박영선, 우상호 이런 분들은 자 봐라 이제 드디어 안철수 나왔으니까 박원순 시장 좀 비켜줘라 이제 이런 당내 경선의 어떤 도구로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야권의 이제 표가 갈리고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0%대 네. 초반, 홍준표, 안철수 이분들이 이제 20%대 초반 나왔고요. 서울에서는 안철수 그때 후보가 이겼습니다, 홍준표를.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당내 경선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결선 투표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격적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부자 몸조심이죠. 모든 선거는 안이하게 대응하면 위험하다 이런 오래된 정당의 경험에 따른 이제 일종의 지혜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결선 투표를 이 당에서 회피해서 그냥 쉽게 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배려, 뭐 세심함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선 투표 자체가 갖는 어떤 역동성 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으로서야 뭐 박원순 시장이 쉽게 이길 것 같지만 혹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정가에서는 이제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왜 폭발력을 갖느냐 하면 1970년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박정희 시절에 신민당 야당에서 40대 기수 3사람이 경선을 했습니다. 네.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이철수 이렇게 네. 차지했어요. 그런데 2등과 3등이 결선 투표에서 손을 잡아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그 탄력으로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그 다음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5%를 득표했습니다. 네. 박정희 후보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데 53%였죠. 그래서 이제 놀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10월 유신으로 이제 영구집권, 아예 그냥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지르는 계기가 될 정도로 이 결선 투표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 같은 건 좀 무서운 게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도 지금으로서야 뭐 1차 투표에서 끝날 것 같지만 모릅니다. 이건 이제 진행을 해보고 뭐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이분들 중에 이제 앞서는 사람 쪽으로 이제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해보겠는데요. 자유한국당 지금 충남지사에 이인재 전 의원 전략공천이 확정이 됐죠. 네. 네. 이인재 의원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송경화 기자에게 핸드폰으로 찍기도 했어요. 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불사조를 가까이에서 영접한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저도 2018년도에 그 이인재 전 의원을 출마 선언을 이렇게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질문도 당연히 올드보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게 대놓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본인은 젊은 DNA로 충남을 어느 곳보다도 젊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인재 전 의원 충남지사로 돼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시장에 김문수 전 의원 네. 또 거의 확정적이죠. 확정적입니다. 뭐 올드보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해서 이 선거판에서 이 열세를 극복할까 싶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좀 공천 같은데 자유한국당 왜 이러는 겁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그냥 인지도가 좀 높은 참신하진 않지만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공공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정치에서
이 형용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참신한 뭐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참신하면은 사실 요즘 표현으로 이제 듣보잡일 가능성이 높고요. 역량이 있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많이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참신하면서도 역량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2002년에 노무현 네. 후보, 또 2011년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인지도 높으면서도 이제 참신해 보이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정치인 후보들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뭐 김문수 또 충남지사 후보 이제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어차피 참신성은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을 공천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드보이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인재, 김문수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전 의원이 2004년 총선 때 노인 폄하 발언 일종의 실언이죠. 뭐 이거를 이제 그 반대 정당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펴면서 노인들 표가 많이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막판에 탄핵 역풍에 또 다른 역풍이 부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92년, 199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 반대당, 한나라당, 민자당 이쪽에서 이 나이가 많다. 뭐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그 공작성 루머를 굉장히 많이 유포시켰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돼서 외환위기 극복했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켰고 또 이분이 문화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한류붐 또 이렇게 했고 IT에 또 밝아서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나이가 뭐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옳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든가 왜 그 정치 노선이 태극기 부대하고 비슷하냐라든가 왜 이인재 전 의원처럼 오락가락했느냐 당신 정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뭐 올드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고 또 하나 그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우리 당은 노인을 우대하겠다 공천에서 이런 얘기를 아예 드러내놓고 한 달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결속력이 강하고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노인들의 그 강한 결속력을 선거에 동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드보이 프레임 같은 걸로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건 옳지는 않고요. 또 선거 전략 전술상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이 이제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뭐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방식, 생각이 낡았다. 진짜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드보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이제 프레임을 이제 노인에 대한 뭐 공격이냐 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뒤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카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금 태극기 집회에 지금 여러 차례 나간 그런 아스팔트 지금 보수 수구 세력으로 이제 찍혀 있어서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후보 사퇴를 통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관측 예측을 내놓은 건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홍준표 대표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요. 우리 보수정당은 후보 단일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뭐 단일화하려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거의 막판까지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선거 막판까지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흘러나오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뭐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기득권층에서 어떻게든 손을 합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 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분은 이름이 철수기 때문에 철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김문수 전 지사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른바 애국 세력에서 당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듯이 결단해라 해서 막판에 사퇴를 시키고 그쪽 표를 안철수 후보한테 몰아줄 가능성 이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지적한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 쪽은 생각이 어떤가요? 뭐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내심 바라는 바가 좀 있겠죠? 네. 일단 두 당 다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유승민 대표의 경우 그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뒤로 그거를 이제 뜻을 아주 접은 상태는 아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홍준표 대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나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좀 막판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아직 그 3자 구도의 첫 여론조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해볼만 하다라는 안철수 후보가 좀 보수 그 야권 대표 주자로 해볼만 하다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면 그런 움직임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정태욱 의원이 대변인입니다. 길지 않은데 그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본인이 야권의 대표 후보라고 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선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은 그런 상태다. 신선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이 정도입니다. 평소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독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 논평 수준에 비춰보면 이 정도는 거의 지금 뭐 많이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한데 그건 이제 막판에 후보 단일화 같은 것 정치적인 제휴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썸을 탈까 말까 이제 막 양쪽이 지금 고민 중인 그렇죠. 언젠가 썸을 탈지도 모르는 상대한테 독소를 퍼부을 수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3자 대결 구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을 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칫 남북관계 이슈에 파묻힐 뻔했던 지방선거였는데 그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면서 그래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낙승을 할지, 또 자유한국당의 역주행 전략이 성공할지,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돌풍을 재현할지, 또 교섭단체로 연합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이런 등등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정치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